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환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부터 테슬라 판매량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의 공격적인 테슬라 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 업데이트 소식. 지금 한국에 2024.20 버전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잘생긴 분들 위주로 뿌려지고 있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 처음에 뿌려질 때 FSD를 가지신 분들 위주로 먼저 뿌려진 다음에 테스트가 좀 진행된 다음 그 다음 일반 유저한테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FSD 이거 뭐 사봐야 쓸모가 없다고 하니까 FSD 먼저 뿌려주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다. 이거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업데이트가 기존의 뭐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없는 99형 네, 비둘기 모델 3를 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델 Y 중에서도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신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024.20 업데이트의 가장 큰 것은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인데 이걸 조향함에 따라 예를 들어 좌측으로 조향을 하면은 헤드라이트가 약간 좌측을 좀 비춰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미국산 차량들이 기대하던 그런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4.20은 그렇게 막 기다리지 않는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26 버전은 좀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게 현재 메이저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아마 이 인플로이드를 대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게 유출된 내용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2024.20 버전이 메이저하게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26 버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첫 번째 유튜브 뮤직. 와, 네, 여러분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월구독을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유튜브 뮤직을 선택하십니다. 유튜브 뮤직이 그렇게 좋냐? 사실 유튜브 뮤직을 듣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니까 얘가 딸려오니까 유튜브 뮤직을 쓰는 거지. 그게 아니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딸려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이게 테슬라 순정 앱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망회로를 돌리셨는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순정 앱으로 들어왔다. 야, 이거 좋습니다. 저도 애플 뮤직 같은 경우 음질이 좋은 건 알겠지만 굳이 이거를 구독을 해서까지 들어야 되냐? 개인차입니다. 이건 개인차예요. 저는 그 정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음질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 정도면 괜찮지 라고 쓰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환호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쓰면은 좀 더 음질이 좋지 않을까. 순정 앱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아셔야 될 게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순정 앱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블루투스에 비해서 무조건 음질이 좋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정 앱에서도 이 비트레이트 제한들이 각각 좀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초고음질 서비스를 쓴다고 하시더라도 이 테슬라 앱 자체가 그런 거를 지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미국의 레딧에서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질 테스트, 비트레이트 테스트를 다 하시는데 핸드폰 앱에서 쓸 때 그 애플 뮤직과 이 테슬라 순정 앱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해봤더니 비트레이트를 비교해봤더니 좀 많이 낮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스포티파이도 굉장히 낮게 됐었는데 이게 어느새 올라갔다는 그런 썰들도 레딧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망하긴 이르다. 근데 다 떠나서 뭔가 순정 앱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풍부하게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거 플라시보 아니냐? 플라시보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유튜브 뮤직을 쓰신 분들 특히 저 같은 분들 축하드려야 되나? 자축인가 저는? 네, 자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순정 앱이면은 차량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것들 선택할 때 데스크탑에서 이 뮤직 앱을 썼을 때 그런 비슷한 인터페이스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처럼. 아무튼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고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슬슬 핸드폰의 블루투스를 통해서 써왔던 것들이 이제 테슬라 순정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쪽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과속 단속 구역 업데이트로 인해서 저 핸드폰 내비를 잘 안 켜요. 원래는 잘 썼었는데 굳이 안 킵니다. 왜냐면은 좀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막 알려주잖아요. 이 티맵 이런 것들 키면은. 근데 이 테슬라 내비게이션 통해서 과속 단속 구역을 듣게 되면은 정말 심플하게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있으니까 그냥 썼습니다. 있으니까 아까워서 좀 써봤는데 넘어갔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그렇게 티맵에 의존했는데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나는 되는 사람이었구만 하고 지금 순정 앱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뮤직은 어쩔 수 없이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순정 앱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조차 들어왔으면은 그럼 이제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듣는 게 딱히 뭐 없겠구나 앞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쪽으로 계속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업데이트 볼 수 있고, 아마존 뮤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탈 컨트롤이라고 써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이 차를 운용할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차량 자체, 테슬라 자체 차량 출력 자체가 솔직히 일반 차에 비하면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타는 모델 3 롱레인지 남들 봤을 때 그냥 평범한 그냥 테슬라 갖거니 하더라도 제로백에서 이 차를 넘을 수 있는 차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M3 타고 M4 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차 생각하면은 정말 출력이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 이거를 미성년자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덜컥 이렇게 준다. 테슬라 많이 타니까 이거 타! 그러다가 살짝, 악셀 잘못 밟았다가 그냥 그냥 박는 거는 진짜 1도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지만 좀 어린애들이나 운전이 좀 미숙한 사람들일수록 이 차의 거동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잘 나간다고 훅 밟다가 그냥 사고 나서 진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보면은 보호자 모드, 키즈 모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걸게 되면은 무조건 7모드, 한국으로는 컴포트 모드죠. 컴포트 모드에다가 최고 속도 제한에다가 속도 넘으면은 막 띠용띠용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들 대부분 끄고 다니는 거, 그것들을 다 켜버릴 수가 있고,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을 다 최고로 세팅을 하게 된 테슬라식 키즈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키즈는 아니겠죠. 키즈가 운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 약간 미숙한 분들을 위한 그런 모드가 업데이트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운전 이상하게 하면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좀 알림을 줄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속도 제한을 막 넘어섰다, 사고가 났다거나 좀 이상한 것들을 좀 했다 하면은 이 앱을 통해서 알람을 해준다라는 거, 이게 바로 페어런탈 컨트롤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풀어낸 것이죠. 유저 인터페이스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강화시킨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중앙집 집중화? 그렇게 된 차량이 그냥 자체가 그냥 컴퓨터고 이런 거 하나 추가하는 거 그냥 소프트웨어로 코딩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왜? 센터에서 모든 거를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차들은 어떻다? 이런 게 안 돼 있다. 제각기 논다. 통풍시트면은 통풍시트 이렇게 하네스 이렇게 와가지고 납품업체가 와가지고 낀 거 주고 간다. 그래서 중앙 센터에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이 빨리 다른 차들이 따라왔으면 하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SDV 만드는 게. 그래도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차를 앞으로 새 차를 산다 선택하는 기준이 아마 SDV가 아닐까. 제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오토파일럿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OTA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난 바로 그냥 아이오닉 5 사러 간다. 진짜입니다. 진짜요. 아이오5가 이런 게 없어도 요새 좀 땡긴다니까요, 요새. 차가 괜찮아. 현대기아가 진짜 잘 만듭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아이오닉5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거 진짜 사고 싶은데 그거 사면은 그거는 앞으로 그냥 그때 산 그 성능 그대로 쭉 패치할 때까지 갑니다. OTA 된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근데 테슬라는 기능 추가된 거 이제 제가 테슬라를 사고 나서 기능 추가된 거 다 없는데 와 진짜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을걸요. 네, 이런 부분이 빨리 다른 브랜드가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게 현대기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이제 이거는 예전에 중국에 있는 테슬라에는 이미 업데이트가 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도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특화된 그런 업데이트가 미국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듯한 느낌.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테슬라 지도를 봤을 때 온도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상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AQI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에어 퀄리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세먼지가 낮고 공기가 안 좋으면 빨간색, 좀 좋으면은 좀 초록색이 가까워지는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게 이제 테슬라 지도에 표기가 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물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아마존 뮤직이라든지 유튜브 뮤직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려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차를 이제 오래 쓸 생각을 하니까 지금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앞으로 한 3년 더 뒤로 늘려놔야 되나? 연장 25년까지 해놨거든요. 이제 크레딧 써가지고. 이런 거 보면 앞으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꼭 써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더욱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충전 관련된 건데, 되게 세부적이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딱 보니까, 이거를 할당하면은 언제부터 충전을 개시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쓰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려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개인 차고가 있으신 분들 심야 전기를 통해서 저렴하게 충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뭐 파워큐브라든지 이런 그 콘센트 인증형 그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썼을 때는 이 저녁에 쓸 때 요금제가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약을 걸어놓고 10시 넘어서 충전이 되도록 해라 라는 거 그런 거를 세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콘센트형은 괜찮아요. 왜냐면 콘센트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당된 구역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주차장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 충전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파워큐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막 꽂아놓고 10시부터 충전 시작했을 때 뭐 다른 전기차 차주들로부터 막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자리 차지 다 하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것이 없죠. 왜냐? 거기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멀쩡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나는 좀 저렴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10시부터 충전하게 그냥 아까 콘센트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그거는 우리나라 정서상 좀 어려운 내용이죠. 네.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약간 좀 제한이 되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개선이 됐는데 다 유저 UX UI 그쪽이네. 그 티맵을 써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코엑스를 치잖아요. 코엑스 가고 싶어. 티맵으로 코엑스를 쳐. 그럼 코엑스만 나옵니까? 아니죠. 코엑스가 이렇게 메인으로 뜨고 그 아래 서브로 뭐 1주차장, 2주차장, 동문, 서문 주차장 막 이런 식으로 쫙 뜨지 않습니까? 테슬라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구만. 훌륭합니다. 내비게이션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테슬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업데이트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온도 조정하는 그 패널 인터페이스가 약간은 좀 바뀌게 된다는 거,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있고, 팬소음이지 않습니까? 이 공조를 오토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전화를 받으세요. 근데 팬 속도 때문에 전화가 좀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자동적으로 이 팬 속도를 로우로 낮게 조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통화 잘하시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하면은 이것도 되겠죠. 예를 들어 현대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터널을 지나가면은 자동 공조 킨 상태에서 그러면 알아서 외기였던 차가 내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왜냐? 터널 외기로 하면은 터널의 안에 이 저류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분진 이런 것들,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외기를 통해서 물론 필터로 걸러져도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안 되죠. 근데 테슬라가 이거를 못할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팬 속도도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자동으로 내기 외기 조절해준 거 문제 없죠. 테슬라가 터널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알아봅니다. NOA를 키고 터널에 가면은 NOA 풀립니다. 터널이라고 풀려요. 이미 터널이 어딘지 알고 있어. 이거는 한국식의 이런 업데이트라는 것인데, 테슬라 코리아가 워낙 지금 업데이트 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는 테슬라 코리아가 우리 한국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기한 올려가지고 테슬라 한국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 만한 위인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이미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네? 근데 참 아쉽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언젠가는 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기아에서 잘해주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뺏어와야죠. 좋은 거 빨리 뺏어와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기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줌 미팅 쓰신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줌 미팅 쓰실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줌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제 차는 아톰이라서 줌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슬프다. 네, 근데 주차 상태에서 줌을 쓰게 되면은 풀스크린으로 자동으로 펼쳐진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가라오케 어플리케이션이 미국으로 퍼진다.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업데이트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뭐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노래방 사업체와 쿵짝쿵짝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 코리아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 기대는 안 해요. 되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으로도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지금 4년 넘게 타고 있는데 계속 신차 느낌이 드는 그런 거죠. 남들 다른 4년 탔으면 이제 차를 바꿔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제 차는 계속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니까. 보증이 끝났다고 유지 보수가 막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없죠. 제가 후보로 뒀던 차를 만약에 BM이나 뭐 이런 차를 샀으면은 제가 12만원 샀다? 이미 엔진 쪽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비를 매년 받았겠죠. 뭐 엔진 오일도 뭐 계속 갈아줘야 되고 정비 계속 받아야 되고, 정비 안 받으면 BM은 쉽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를 뭔가 바꿀 만한 요인들을 좀 적게 준다. 그렇다고 차를 유지하면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드냐? 만약 배터리가 나가면 한 번에 많이 들겠죠. 하지만 보증이 19만 2천 킬로고, 그리고 사실 그 이상 탔으면은 보내줘야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이 차 오래 타니만 이런 얘기가 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 차가 4년이 넘었으니까 정식으로 차검을 받았다는 것이죠. 차검 받은 결과 어떻습니까? 앞바퀴 정렬 아주 좋음. 이거는 겨울에 온라인 한번 봤습니다. 타이어 아주 좋다. 타이어 근데 제가 또 바꿨다 말씀드렸죠. 이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로 바꿨다는 거 당연한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것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아주 좋음. 이 차는 12만 킬로를 탄 차입니다. 12만 타면서 패드를 간 적이 없는데 아주 좋습니다. 와, 이거 패드를 아예 안 쓰니까 제가 한 번씩 고속에서 회생제동 모드를 최하로 해놓고, 제 차는 회생제동 모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또 좋아. 그러면서 억지로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씩 써줍니다. 비 오고 나서 막 글글글 걸어요, 제 차가. 그럴 때마다 이제 날 좋을 때 고속으로 한번 밟아주고 아무도 없을 때 브레이크 쫙 이렇게 해주면은 또 깨끗해집니다. 또 이런 짓을 해줘야 돼요. 이런 짓을 억지로 해줌으로써 패드를 억지로 써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 12만 탄 차가 디스크 패드 상태가 이렇다는 거. 이러니까 뭐 매연 이런 것들도 없고, 이러니까 참 테슬라를 강제로 오래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업데이트라도 안 해주면 모를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적극 권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는 권해요. 너무 테슬라 좋은 얘기만 있는데 나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OTA 소식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판매량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모델 Y가 또 할인했습니다. 300만원 할인했어. 와, 원래 이거 6399였는데 와 6,099만원. 모델 3 롱레인지 제가 샀을 때 이 출고가보다 더 쌉니다. 모델 Y 롱레인지인데 무려
정말 공격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이게 6399 시절에는 그래도 실구 매가가 1000만원 정도 나니까는 RWD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차이면은 그럼 롱레인지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RWD는 LFP 배터리라서 보조금도 적게 받는데, 롱레인지는 5,500만원을 넘어서 보조금을 반타작 받지만 그래도 원래 NC M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받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또이또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거의 한 800만원 나는 겁니다. 실구매가도 그냥 출고가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롱레인지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롱레인지를 구매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RWD에는 그냥 혜택이 없는 상태인가? 아니죠. RW는 더 이제 6월에까지 출고를 받으신 분들 약간 뒷골을 땡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려 EWI 연장 보증 무료 제공. RW를 구매하면은 380만원 상당의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그냥 드린대. 야, 이거는 좀 대박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테슬라 보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동계 및 배터리, 그리고 일반 보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4년에 8만 킬로 선도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구동계 같은 경우 RWD 기준 16만 2천인가 그래요. 16만 2천인가 15만 8천인가 15만 8천인가 그렇고, 롱레인지는 19만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보증이 아니라 기존 차량 보증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막 잡소리가 나 센터를 갈아주세요. 갈아주면 이제 저희 보증기한 안에서는 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보증이 4년에 8만인데 그 보증을 4년에 8만 플러스 4년에 8만 16만 킬로 이렇게 바꿔준다. 물론 이것도 선도래 기준이라서 이 기본 차량 제한이 보증이 끝난 다음에 이 EWI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차량을 막 1년 만에 8만 킬로를 탔어. 그러면은 EWI가 그로부터 이제 4년에 8만이 추가되는 거지, 8년 플러스 16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약간은 좀 달라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런 것들. 근데 6월에 받았을 때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7월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연장 보증이 생겼다. 이런 게 또 테슬라 카톡으로 날라오니까 또 뒷고 땡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공격적이면서도 참 기존 차들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기존에 사신 분들, 직전에 사신 분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모델3 RWD 롱레인지 사신 분들은 틴팅이 무료, 하이패스 무료. 틴팅도 대략 한 60씩 하잖아요. 싼 거 하면은.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거. 테슬라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것 같고, FSD 이전도 무료인데, 그래서 제 댓글 보면은 하이랜드 사십시오! 하이랜드 사세요!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마 주피터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세단이면은 지금 차도 괜찮고, FSD 솔직히 성능 괜찮지? 미국산이 더 좋지 않나? 죄송합니다. 게다가 이제 제 차도 이제 12만 킬로 샀고 정도 있고, 솔직히 이제 제 돈 재산 차가 이 차가 첫 차거든요. 그래서 애착도 있고 이 차를 안 팔 거예요. 제 와이프를 타라고 할지언정 팔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가족용 차로 Y를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사기는 뭐 제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니퍼쯤 되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차는 계속 보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미리 이메일로 자꾸 문의 주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광고 받는 것도 아니고, 너 서스 언제 바꿀래? 바꿀 때 알려줘,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는데,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서스 제가 두 가지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코니 서스가 있고, 그리고 하이랜드 순정 서스인데, 하이랜드 순정 서스는 공구 카페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코니 서스는 지금 사실 예약하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코니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성향, 그런 것들, 그런 드라이빙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게다가 좀 롤 같은 것들이 하이랜드 서스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격도 제가 봤을 때 뭐 140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리저너블한 가격이 아닌가. 재밌는 게 처음 탔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한 달 타고 두 달 타면은 서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가 막힌 그런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들 다 후기가 똑같아요. 거짓말같이. 광고 받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후기가 너무 많아. 처음에는 약간 좀 긴가민가해. 물론 처음에도 잘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다들 거짓말처럼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다들 와 차가 계속 세대 변경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후기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기존의 이런 성향 자체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그냥 고급진 그런 승차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특히 전 커브에서 롤 생기는 거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코니서스가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 주나 예약하지 않을까? 저 연차 쓰고 예약해서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를 하게 되면은, 제 돈 재산이니까, 또 리뷰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 흔들림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지금, 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서스 후기는 아마, 빠르면, 한 달, 두 달 안에, 제 개인적인, 그런 후기를 한번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서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서스를 지금 교체하시는 분들, 새 차인데 서스를 교체하겠다. 특히 이제 모델 Y 타신 분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될 게, 보증이 날아갑니다. 모든 보증이 날아간 게 아니라 하체 관련된 보증은 전부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센터를 가기 전에 매번 이거 서스를 순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엔 다시 원래 서스로 원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서스 교체하는 거 공인비가 이거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공임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2, 30 합니다.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들여 올리고 이거 떼고 트렁크 떼고 여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증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서스를 교체하시길 추천하고 저처럼 뭐 12만 킬로 다 가지고 나는 이제 보증 그런 거 없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한 그런 서스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보증이 끝났어. 하체 보증이. 특히 이제 모델 3 990 막 승차감이 그냥 범퍼카 타던 승차감 이런 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나쁜가 싶기도 한데 저는 스포츠 성향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성향에다가 또 고급진 승차감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와이프 허락도 받았고 저도 이거 바꿔가지고 한번 후기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여기서 뭐 제가 다른 모터그래프 자료니까 막 이렇게 띄워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반기 우리나라 2024년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바로 모델 Y입니다. 그리고 살짝 한 뒤가 바로 이제 모델 3 하이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이오닉 5랑 EV6 이런 것들 이런 차들은 사실 택시로 팔리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차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거의 뭐 더블 스코어 가깝게 그렇게 차이를 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초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겨냥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는데 테슬라는 그거에 맞춰서 차량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고 그렇게 인하해도 아이오닉 5랑 EV6 뭐 같은 비슷한 스펙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테슬라를 선택을 한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돈 주고 야 너 주행거리가 약간 떨어지지만 모델 Y 살래? 아니면 아이오닉 5 살래?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모델 Y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결과가. 그래서 참 테슬라가 무섭기도 하고 현대기아가 좀 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현대기아랑 테슬라랑 별개로 참 우리나라 국토부는 내년에는 또 어떤 걸 가지고 보조금을 삭감을 할까 아마 진짜 누가 댓글로 남겨줬어요. 제조사 이름에 T가 들어가면 보조금 안 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니까요. 이제 뭐 OBD 얘기도 나오더만 이미 나와서 이미 OBD는 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를 이제 현대기아 차가 이제 보조금이 지금 굉장히 뭐 1000단위잖아요. 뭐 지방 같은 경우에 막 1300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은 현대기아가 보는 게 아닌가 과연 소비자가 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대기아 차가 테슬라만큼 보조금 받으면은 누가 아이오닉 5를 사겠습니까? 다 테슬라를 사겠지. 보조금이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보조금이 투하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경쟁력 있는 차가 나올까? 과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남 좋은 일만 시켰죠? 테슬라 타는 분들만 그냥 뭐 알아서 테슬라 가격을 낮추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의도했다? 정말 칭찬하는데 과연 그런 걸 의도했을까? 이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겠지라고 의도한 것보다는 테슬라가 안 팔리겠지라고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책을 짜실 때? 참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응원은 하는데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참을게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부터 현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의 공격적인 이런 마케팅, 상반기 이렇게 팔았는데 마케팅을 더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